전기장판 완전 가이드 화재건 강남 방비 절약의 모든 것. 여러분의 겨울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생활안전 전문가 이승아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가정 내 안전사고를 연구하고 예방해왔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반복되는 특정 사고들과 안전 문제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과정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고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용히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장판입니다. 여러분, 전기장판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추운 겨울밤 차갑게 식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등부터 올라오는 그 따뜻함은 말 그대로 천국 같습니다. 피곤했던 하루가 풀리는 느낌, 뭉친 허리와 어깨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그 포근함. 그 속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잠이 들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전기장판의 따뜻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 써왔는데 뭐가 문제야? 내 장판은 좋은 브랜드니까 괜찮아. 과열 방지 기능이 있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그리고 실생활에서 제가 본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난방비가 부담되고 전기장판 사용량이 늘어난 해에는 전기장판 화재, 저온화상, 탈수, 수면 장애부터 보험 분쟁까지 다양한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대부분이 기기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사용 습관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장판 화재, 왜 일어나는가? 전기장판은 기본적으로 뜨거워지는 기구입니다. 그 내부에는 열선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고 이 열선에 전기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열선이 금속이라는 점입니다. 금속은 눌리거나 접히는 것을 반복하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내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겨울이 끝나면 장판을 접어서 보관하고 다음 겨울이 되면 또 꺼내서 쓰고 또 접고 또 쓰고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열선은 외관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점점 약해지고 변형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 열선이 끊어진 부위로 전류가 집중되면서 아주 작은 불꽃, 그러니까 스파크가 튀게 됩니다. 여러분, 스파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꽃이 얇은 장판 내부에 천을 태우고 탄화시키고 결국에는 주변의 이불이나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옮겨 붙이는 데는 1초에서 2초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장판 화재가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전기장판 사고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안타깝게도 이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겨울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김모 할머니 댁에서 새벽 3시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12년째 사용하던 전기장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년 겨울이면 그 장판을 꺼내 쓰셨는데 작년에도 별 문제 없이 잘 작동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판 모서리 부분에서 열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튀었고 그 불꽃이 이불로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타는 냄새를 맡고 깨어나 대피하셔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안방 전체가 전소되었고 재산 피해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보험 처리였습니다. 보험사는 12년 된 노후 제품을 안전 점검 없이 사용한 것을 사용자 과실로 판단해 보상금을 70%나 삭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쓰던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모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전기장판을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깔고 주무셨습니다. 더 푹신하고 따뜻해서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새벽 뭔가 뜨거운 느낌에 깨어보니 장판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라텍스가 열을 가두면서 장판 내부 온도가 90도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플러그를 뽑고 장판을 드러냈지만 라텍스 매트리스 아래쪽은 이미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기장판 관련 화재가 매년 평균 18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60대 이상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65%를 차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오래된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둘째, 안전 점검 없이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경험에 의존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전기장판 저온화상 사고도 매년 200건 이상 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감각이 둔해진 어르신들의 경우
뜨거운 줄 모르고 계속 노출되어 2도 이상의 심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5세 최모 할머니는 허벅지 안쪽에 손바닥만 한 물집이 생겨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부 2도 화상. 전기장판을 중간 온도로 켜놓고 5시간 넘게 같은 자세로 주무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뜨겁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런 저온 화상은 겉으로는 별로 심해 보이지 않아도 속 조직까지 손상되어 있어서 회복에 2달 이상 걸리고 흉터도 오래 남습니다. 이런 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그 전기장판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열 방지 기능의 맹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요즘 전기장판은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서 괜찮아. 사실 이 생각이 전기장판 사고를 더 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과열 방지 센서는 장판 전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지점, 그것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판의 모서리나 접힌 부분, 눌린 열선이 있는 부분은 센서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장판은 중앙은 50도일 때 가장자리 열선은 1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는 중앙만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하고 계속 작동합니다. 이 때문에 과열 방지가 있는데 왜 불이 나요? 라는 질문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과열 방지는 센서가 위치한 지점만 보호할 뿐입니다. 라텍스와 메모리 폼의 위험, 그리고 화재 원인을 결정적으로 증가시키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라텍스와 메모리 폼입니다. 라텍스는 열을 흡수하거나 배출하는 재질이 아닙니다. 열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가둬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라텍스 위에 두면 장판에서 발생한 열이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래로 막히면서 열순환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이 상태가 몇 시간 지속되면 장판 아래쪽과 열선 부분의 온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과열 방지 센서는 여전히 중앙만 보고 있으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라텍스 위 전기장판 화재는 이 과정에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불이 붙지 않더라도 라텍스가 열에 의해 타면서 독성 물질을 내뿜기도 합니다. 멀티탭 사용의 치명적 위험.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멀티탭 사용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전기장판을 벽 콘센트가 아닌 멀티탭에 꽂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장판은 침대 옆에서 쓰는데 벽 콘센트가 멀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열기구인 전기장판을 멀티탭에 꽂는 순간 사고 확률은 5배 이상 증가합니다. 멀티탭은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내부에서 전류가 과부하 상태에 들어가며 이때 멀티탭 자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멀티탭이 뜨거워지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화재의 전조입니다. 멀티탭이 먼저 타기 시작하면 전기장판의 코드가 같이 열을 받아 피복이 높고 결국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전기장판 화재의 상당수가 전기장판 자체가 아니라 멀티탭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전기장판 사용법.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단순한 따뜻함 때문에 간과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온화상의 위험. 대표적인 것이 저온화상입니다. 저온화상은 뜨겁지 않아도 생깁니다. 43도 정도의 온도에서도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부가 노출되면 진피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장판에서 올라오는 열은 대부분 간접적이기 때문에 뜨겁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계속해서 열에 노출되면서 내부 조직이 천천히 파괴됩니다. 특히 시니어는 피부가 얇아져 있고 회복력도 낮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화상이 진행됩니다. 수면 장애와 탈수. 또한 전기장판을 밤새 켜놓으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수면 사이클이 무너집니다. 수면 중 체온이 내려가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데 장판은 우리 몸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밤새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저리고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 심한 경우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열 노출이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를 일으켜 혈압 변동과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변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되는 거죠. 전기장판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기장판 사용 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피부가 얇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진피층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열 자극에 훨씬 약해집니다.
젊은 사람은 50도에서 괜찮을 온도가 어르신에게는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감각이 둔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뜨거운 것을 느끼는 감각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상을 입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화상을 입어도 젊은 사람은 2주면 낫지만 70대 이상은 한 달 이상 걸리고 흉터도 더 많이 남습니다. 특히 당뇨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아 염증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사용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도는 반드시 약 또는 중 이하로만 사용하세요. 아무리 춥고 허리가 아파도 강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으로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둘째, 타이머는 필수입니다. 잠들기 전 30분만 예열하고 잠들 때는 반드시 꺼지도록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밤새 켜놓고 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요즘 전기장판은 대부분 타이머 기능이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드시면 잠이 깊어져서 뜨거워도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열에 의한 혈압 변화나 탈수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전기장판 사용 전 체크, 사용 중 체크, 취침 전 체크. 이 세 단계를 메모지에 적어 침대 옆에 붙여두고 매번 확인하세요. 특히 타이머 설정했나요? 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다섯째, 파스나 찜질팩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전기장판을 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화상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파스 성분이 열에 반응하면서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분들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전기장판을 사용하신다면 다음 사항들을 꼭 챙겨드리세요. 첫째, 제품 연식을 확인하세요. 5년 이상 된 제품이라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몇만 원 아끼다가 큰 사고 나면 그때는 늦습니다. 둘째, 타이머 사용법을 알려드리세요. 어르신들은 전자제품 조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이머 버튼을 크게 표시해드리고 사용법을 큰 글씨로 적어 붙여드리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점검해드리세요. 명절이나 주말에 방문하실 때 전기장판 상태를 확인하고 코드나 조절기에 이상은 없는지 꼭 체크해주세요. 넷째, 라텍스나 메모리폼 위에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더 푹신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발견하시면 즉시 바로잡아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전기장판은 편리하고 따뜻한 도구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젊을 때 괜찮았다고 지금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변했으니 사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큰 사고를 막는 길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안전한 겨울나기,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보험 당연히 보상될까? 이제 보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 화재는 보험이 당연히 보상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장판 관련 화재에서 보험 보상이 가장 많이 거절되는 이유는 바로 사용자 과실입니다. 보험은 기기 결함이면 보상하지만 사용자가 설명서에 명시된 사용법을 위반했다면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장판과 전기담요 겹쳐쓰기, 라텍스 위에서 사용하기, 멀티탭 사용, 오래된 전기장판 계속 사용하기 모두 사용자 과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제품이 5년 이상 된 경우 보험사는 노후기기 사용으로 판단의 보상을 축소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험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7가지 원칙.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전기장판은 반드시 벽 콘센트에 단독으로 꽂아야 합니다. 둘째, 5년 이상 사용한 장판은 겉이 멀쩡해도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라텍스나 메모리폼 위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넷째, 잠들 때는 반드시 타이머를 설정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장판을 보관할 때는 절대 접어 보관하지 말고 돌돌 말아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여섯째, 장판을 꺼내기 전에 반드시 손으로 전체를 쓸어보며 굴곡, 딱딱한 부위, 이상한 냄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사용 전 조절기 램프가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코드에 손상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난방비 절약의 비밀, 전기장판 200% 활용법. 전기장판은 절대 위험한 기구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기구일 뿐입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면 전기장판은 겨울철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최고의 효율 난방기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장판은 공기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직접 데우기 때문입니다. 1000W에서 2000W를 사용하지만 전기장판은 50W에서 200W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체감 온도는 전기장판이 더 따뜻합니다. 보일러 끈 상태 은박 돗자리 활용법.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만 사용하는 경우 바닥의 냉기가 모든 열을 잡아먹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은박 돗자리 혹은 반사 매트입니다. 바닥의 냉기를 100% 차단하고 전기장판에서 밑으로 새는 열을 다시 위로 반사시켜줍니다. 깔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바닥 위에 은박 돗자리를 깔아주세요. 그 위에 얇은 매트나 카펫을 한 겹 올립니다. 그 다음이 전기장판을 깔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이불을 깔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1단으로만 틀어도 열효율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 켠 상태 러그 활용법. 보일러를 켠 상태에서 전기장판을 함께 쓰는 경우 은박 돗자리를 깔면 안 됩니다. 온돌 바닥에서는 이미 뜨거운 물이 순환하면서 위로 열을 보내고 있는데 그 위에 은박 돗자리를 깔면 바닥에서 올라와야 할 복사열이 돗자리에 막혀 위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럴 땐 은박이 아니라 러그나 얇은 카펫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러그는 열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머금기 때문에 온돌의 따뜻한 열과 전기장판의 열이 서로 순환하면서 방 전체를 포근하게 데워줍니다. 습도 조절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습도 유지입니다. 습도가 낮으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 안의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면 실제 온도를 2도에서 3도 더 높인 효과를 내어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을 말리거나 빨래를 방 안에 널어두는 것도 좋아요. 이건 단순히 촉촉한 공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분이 열을 머금으면서 공기 전체의 보온력을 높여줍니다. 난방 텐트와의 조합. 마지막으로 진짜 절약의 극대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난방 텐트입니다. 난방 텐트는 열을 가두는 작은 방 속의 방이에요. 전기장판에서 올라온 따뜻한 열이 텐트 안 공기에 머물면서 실내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더 따뜻해집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전기장판만 켠 방은 22도까지 올라갔지만 전기장판과 난방 텐트를 함께 사용한 방은 무려 2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거의 같았지만 따뜻함은 완전히 달랐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풍이 완전히 막히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 환기 꼭 해주세요. 그리고 텐트 안에서 전기장판을 쓸 때는 항상 최저 온도로만 맞추세요. 전자파, 진실과 오해.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은 전자파가 세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장판의 전자파는 60Hz 극저주파입니다. 이건 스마트폰이나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고주파 전자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중 제품 대부분이 인체보호국가 허용 기준치의 30분의 1 안 되는 수준이죠. 즉 헤어드라이기보다도 전자파가 약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전자파의 대부분은 조절기에서 나오니까 조절기를 머리맡이 아니라 발 쪽이나 옆으로 50cm 이상 떨어뜨려 두세요. 전기장판을 새로 구입하실 때는 박스나 조절기 뒷면에 KC 인증과 전자파 적합 등록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전자파 걱정은 사실상 끝입니다. 마치며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전기장판은 우리에게 건강과 절약을 동시에 제공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제부터 전기장판을 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집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냉바닥엔 은박 돗자리, 온돌에는 러그, 그리고 방 안의 습도는 60%.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보일러 온도를 3도 낮춰도 올겨울 아랫목처럼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위험한 기기가 아닙니다. 단지 관리가 필요한 기기일 뿐이죠. 관리만 잘하시면 매년 오랫동안 값싸게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